저는 평소에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시민인데, 좀, 앞에 다른 분들이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로 나오시면 항상 그런 말씀 하시고, 우리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이겨야 될 당위를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다 동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겨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이렇게 노무현 오늘 노무현 대통령 6주기 기일인데 참 비통한 날입니다. 비통한 날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이 나라에서 불의에 맞섰던 사람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노무현 대통령의 훌륭한 점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뭘 했느냐? 죄송스럽지만 아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못했던 것보다도 더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승리의 경험, 승리의 기억.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제가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조선이 생긴 이래로 이 광화문 대로를 장악한 자가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아무도 승리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판적이었던 사람, 진보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했던 집단일지라도 이 나라 이 광화문 대로를 장악한 자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아쉽지만 그 시기가 짧았습니다. 광해조도 있고 정조도 있었습니다. 정조 때 비교적 길었고, 그리고 이모군란 때 군인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 민중들이 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 16일 날부터 1년간 10월 인민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나라의 진보적이고 양심적이고 민족적인 사람들이 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19일 날 이 거리를 우리가 이 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10일 날 6월 항쟁 때 이 거리가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대중, 노무현 5년간의 비교적 진보적인 중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동학으로부터 보면 1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민주권, 주권 재민의 원리,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120년 만에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비록 50명 정도 서 있지만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가지는 절대적인 상징성, 중요성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목 밑에, 닭의 목 밑에 들이대진 칼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의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하고 다르게 자기 아버지처럼 박정희처럼 군대를 동원할 수도 없고, 전두환 노태우처럼 최루탄을 쏠 수도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경찰 폭력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민주주의 성과가 대부분 뒤로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마음이 착해서 지난주에 여기서 최루탄을 쏘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시선 때문에 최루탄을 쏘는 사진 한 장 나오면 정권은 바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것이 겁나서 못 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성과 위에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정권 퇴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사실 거짓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10,000명이 모여서 3일만 연주하면 이 서울 강북의 교통 맞춤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박근혜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물리력이 없는 투표 행위에 의한 정통성도 없고 그걸 힘으로 지킬 물리력도 없습니다. 이런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민주당 회유에서 투쟁하지 않도록 뚜껑을 주고 꼬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너희들 차지야. 가만히 있어 기다려. 2년만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재인 그 주변 사람들 발목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뭐 노동단체들, 그 다음에 시국회의, 국무회의 거기 뚜껑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대선 이래로 아시다시피 5만 명이 모인 적이 최소한 10번은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박근혜 정권을 그 엉터리 제야 지도부가 박근혜 정권을 지켜왔습니다. 지켜준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알려져서 공공연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도 옛날에 운동했고 민주주의 대의가 있는데 적당히 말 맞추면서 박근혜 신용하면서 박근혜 정권 지켜줄 거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통합진보당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 통합진보당의 공안검사 출신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될 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5명이나 되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이가 해산 재판 걸어서 해산 당했습니다. 거기 이정희가 거기 가서 응해주지 않았으면 해산을 위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맞장구 쳐준 겁니다. 그래 놓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한 것은 저는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정말 북한의 정치와 정책과 통합진보당의 정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가 만드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 문제로만 국한했습니다. 그리고 해산 당하고 나니까 딱 이틀 동안만 서울역에서 시청까지 단 이틀 동안만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니까 박근혜 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당이 해산되고 위헌적으로 국회의원까지 쫓아내놓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 구의원이 57명 있었습니다. 당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은 그대로 둔다. 이 떡공을 주니까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저쪽에 극우 수구 세력 파시스트들이 통합진보당 당원 10만 명 명부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분들 그렇게 만들었던 자기의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쫓아내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를 저지른 그 손톱 실무자인 황교안이가 국무총리가 다시 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정말 박근혜를 쉽게 쫓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그들은 지능이 있는 말하자면 악당들입니다. 명확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일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겠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 그거 받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주로 민화협 쪽 사람들이고 대부분 통합진보당 지지하거나 그 주변의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편에서는 검찰에 고발해놓고 당원 명부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박근혜가 그분들에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 있는 저 동아일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쳐야지요. 박근혜 종북질 하지 마라! 이렇게 난리 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떡고물을 뿌려야 그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 투쟁을 안 하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이하 10만 당원들 더 이상 박근혜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떡검을 얻어먹지 말고 박근혜 타진 투쟁에 나서십시오. 10만 명 중에 1,000명만 나서서 3일만 버티면 아무 힘없는 저 썩은 정권은 프랑스 혁명 때 부르봉 왕조보다 더 힘없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 문재인의 잘못을 질책을 합니다. 문재인은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전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안철수로라도 정권 교체는 됐을 겁니다. 그거라도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목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에 한마디로 침묵했고 국민들 상대로 한 가장 큰 정치 행위는 세월호 단식하는 유민아파 단식 말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완구 국무총리 때 박근혜한테 명담하고 밥 먹고 자기 마치 자기는 자기가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았던 노무현이 죽고 나서 그 국민의 아픔과 여망을 가지고 나섰던 대통령 후보로서 가만히 있으면 당선될 안철수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나섰던 후보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원으로서 아시다시피 박근혜 일당인 새누리가 일본 자위대 군대로 만들어주고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작전하게 해주고 위성하고 이지스함 가지고 대한민국 군사정보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거 다 합법화 시켜줬습니다. 국가의 군사 주권을 팔아먹고 국회 비준 없이 외국과의 군사 조약을 체결했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에게 여러 차례 질타를 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시점은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승리한다고 싶으면 잽싸게 그 성과를 차지하려고 나설 겁니다. 그때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통합진보당 직원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전 의원들은 자주 민주통일을 얘기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투쟁하겠다고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쫓겨난 국회의원 그 자리 다시 가려고 그 국회의원 재선거에 보궐선거에 다 매달렸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도 몇 달째 자기들 해산당한 것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중도에 다 사퇴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투쟁밖에 없으니까 박근혜가 그대로 떡공을 던지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확 더 줄게. 그 지도는 아닙니다.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게 종북질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연대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대를 공포를 드리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 고발당한 10만 당원들 중에서 10분의 1 10,000명만 나서서 여기서 3일만 박근혜 퇴진하라고 연주하면 박근혜는 끝장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네들 이권에 매달려서 뒷전에서 영리만 찾고 있으면 영원히 역사의 뒷전으로 도태되고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횃불 시민들은 이름 없는 시민들입니다. 여기서 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잃을 것만 있지 얻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얻을 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영원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하고 싸워서 우리들 힘으로 박근혜를 밀어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